오늘은 여러분 그 중에서도 노트 컴플리션이라는 문제 이용을 한 번에 몰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곧 풀게 될 문제이긴 한데 그거를 가지고 샘플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먼저 즉 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이 문제 스타일은 간단하게 완성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노트 부분을 완성해 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노트가 지금 일부밖에 없지만 빈칸이 뚫려 있고 이 빈칸이 뚫려져 있는 이 빈칸을 우리가 채울 때 본문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가지고 정답을 고르시면 되십니다. 사실 이제 저희 시험이 IELTS 시험이 이 완성형 문제 혹은 빈칸에 뚫려 있는 문제는 전부 다 단순히 지문에서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중간식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까지는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노트 컴플리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여러분 쉬운 편으로 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한결 가볍게 기존의 문제들보다는 좀 더 가볍게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 설명을 좀 해보게 되면요. 일단 아래에 나와 있는 노트가 주어지게 되고 이 노트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고르는 거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노란색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and or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주의점으로 한 번만 살펴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단어로는 이제 하나 단어를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and로 봤으면은 하나의 단어에다가 또 뭐도 같이 쓰실 수 있냐면은 넘버니까 말 그대로 Arabic number 숫자죠, 여러분. 그래서 넘버로 되어 있는 것도 같이 정답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숫자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하나의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1945년이라고 했을 때 이 1945년 요거 하나 자체가 그냥 숫자 4개가 아니고 의미가 하나죠. 연도. 그래서 이게 숫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and로 보지 않고 이번 이제 or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단어 하나만 쓰셔도 되시고 혹은 아니면은 숫자 하나만 해서 정답을 내셔도 되시고 되게 조합이 여러 개가 가능하니까 주의를 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 문제 파악하는 요령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노란색 화살표가 뭐 의미하는지 여러분 저번 강의 때 보셨으면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노란색은 결국에는 지문의 순서와 문제의 순서가 일치하는 결국 순서 일치형 문제다. 그러면 사실은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이 노트 컴플리션 문제가 거의 절대 다수의 문제가 순서 일치대로 나온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1번 순으로, 2번 순으로 혹은 추후에 더 밑에 문제가 있으면 그 또 아래 순서대로, 지문 순서대로 정답이 나온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뭘 의미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순서 일치 문제를 주로 풀었었는데 그거는 문제 파악할 때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했어요. 어떻게 아끼죠? 이 노트를 다 읽지 마시고 이 첫 번째 문제 여기 정도까지 읽으셔가지고 지문 들어가기 전에 문제 파악하는 시간을 되게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은 밑에 것도 보셔가지고 1번 밑에 스톤 관련 얘기도 나오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문제를 읽었을 때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를 순서 일치 이용해서 우리가 정해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문제는 문제를 잘라 읽기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 외워주시고 본문 가셔서 정답 찾아보시고 풀었으면 다시 두 번째 문제 읽고 본문 다시 가서 정답 찾아주시고 기존에 했던 순서 일치 문제와 거의 이제 기본적인 토대 풀이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문제 여러분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방금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그 해당 문제와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밑에는 제가 일부러 슬라이드에 안 넣어놨어요. 왜냐면 읽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어쨌든 순서 일치 문제니까 첫 번째 문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요. 중세 이전에 유럽에서의 건물들이 사용을 했다. 빈칸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목적은 뭐에 쓴 거냐면요. 건축이네요. 그죠? 건설. 그래서 우리가 건설할 때 유럽에서 중세 이전에 힌트는 되게 좋아요, 여러분. Pre-medieval, 그러니까 중세,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건축, 재료 같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밑에 여유가 되면 쓱 한번 보시면 돌 얘기가 나와서 돌 얘기가 나오는 부분 혹은 그 이전에 1번 문제를 내가 풀어야겠다. 이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본문으로 점프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건물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거나 이제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혹자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건설에서의 혹은 건축에서의 발전을요. 특히 건설 어디서의 발전이면 재료상에서 이제 발전을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겠다. Before the medieval period, 그러니까 중세 전이죠. 그럼 중세 전이니까 첫 번째 힌트네요. 중세 전에 timber는 나무면서 건축용 나무로 생각해서 목자라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이 was the most widely used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던 하나의 건축의 재료다.
그러면 팀버는 어쨌거나 중세 그 이전 시기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건축용 자재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유럽까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많은 부분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거든요. But 그런데 이 목재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대체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목재는 쓰이지 않게 되었어요. 뭐에 의해서요? 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돌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 컴플레이션 문제에서 이제 조금 끊을 수가 있겠죠. 1번 문제 밑에 돌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일단 여기서 끊어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 당시 유럽에서 중세 이전에 많이 쓰였던 것은 아마도 이 목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문제랑 비교해서 정답을 고르시면은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중세 이전의 건물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썼던 거는 결국 돌로 대체가 되기 이전에는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목재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정답 여러분 목재를 해보시면 틀림없이 정답이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새로운 토픽 워드로 잡아볼 만한 표현은 man-made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만든 인공자재 정도로 좀 보시고 인공자재라고 하는 것이 널리 쓰이지 않았었다. 언제 전에는요? 이 산업시대가 이제 시작되기 전, 산업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만든 인공재료 같은 거는 잘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인공재료 여러분 나올 걸로 흐름상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바로 부근에서 좀 더 좋은 힌트를 얻게 되면은, The world's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카이스크레이퍼는 가장 초고층 건물을 말하죠. 그래서 최상급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건설했을 때 그것이 utilized, 활용을 하고 썼다. 무려 이만큼에 달하는 콘크리트와 또 철인데, 여러분 지금 구조를 잘 보시면 힌트를 재료 앞에 오브가 있고 여기도 지금 재료 앞에 오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영어에서 여러분들 이제 구조가 and를 기준으로 똑같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만큼의 콘크리트를 쓰고 또 얼마만큼의 스틸, 결국 철도 이용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아마도 앞에와 같은 숫자 관련된 표현이 좀 나올 걸로 예상해 보시면 사실 더 좋긴 하겠는데요. 그게 아니라면은 간단하게 인공자재 재료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 진단 얘기 나올 것이고, 콘크리트 아니면은 철 관련 나온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러분 두 번째 문제 다시 머릿속에 넣으신 상태에서 본문 바로 와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런데 the public perception of man-made materials, 그래서 인공 그 재료, 인위적인 재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나중에 이제 점차 이제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기술적인 발전이 혹은 발달이 brought down, 끌어내리게 됐죠. metal works는 인공물, 그 인공 자재 같은 걸 만드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물 혹은 철제를 만든 철제 인공물을 만드는 그런 제조 비용 같은 것도 낮춰주게 되고요. 콤마 동사가 이제 계속된 동작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인공 철제 재료 같은 거 만드는 비용도 낮아지게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어떤 결과로 최종적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인공 자재들이 100years 더 많이 사용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재료들이 인공 자재들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되었다. 자, 여러분 계속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주목해볼 단어가 그럼 나왔어요. 지금 이번 문제 핵심 단어였죠. Steel and concrete. 철과 콘크리트의 이 조합, 이 두 개를 섞어 쓰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했었고, 그래서 allowed for 뭐를 가능해줬냐면요, 건설도 가능해줬어요. 더 보다 큰 건물들을요. 슬슬 여러분 2번 문제 힌트가 나오기 때문에 2번 문제를 좀 더 여러분 염두에 두고 2번 문제를 와보시면 드디어 이제 이게 나오네요. 여러분 저희가 원했던 결정적인 힌트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건축이고 the tallest building in the world니까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건설했을 때 그 건설 자체가 썼죠. 4,000 tons of steel, 그러니까 무려 4,000톤의 스틸을, 철을 이용하게 됐었고요. In combination with니까 이거와 조합해서, 즉 더불어, 이것도 썼다는 얘기죠. 330,000 cubic meters of concrete. 그러면 이만큼의 콘크리트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지금 찾았던 거는 일단은 뭐 뒤가 사실 중요해 보이진 않거든요. 이만큼의 콘크리트와 더불어서 얼마만큼의 철을 이용했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여기 부분만 여러분들이 노트와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정답 뭐 쉽게 우리가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을 지었을 때 이만큼의 콘크리트를 우리가 이용했었고요. 중요했던 건 이제 스틸 부분이었기 때문에 스틸을 얼마만큼 이용했죠? 4,000톤만큼 이용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이 여러분 4,000톤 정도로 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정답일 때 여러분 전혀 무리가 없겠어요. 숫자 하나와
턴은 이제 어워드니까요. 이 문제가 숫자 하나와 그다음에 단어 하나까지는 조합할 수가 있으니까 정답 내실 때 당연히 맞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웜업 정도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간단하게 좀 해결을 해봤고요.